자, 안녕, 우리 친구들. 천일문 그래마 2 챕터 15죠? 50? 부정사. 이제 가장 어려운 구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요거가 중학교 1학년 내신에 나오지는 않아요. 본문에는 나오거나 추가할 계획은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틀릴 만한 그러한 좀 어려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얘가 완전히 이제 인이 박혀야 돼요, 친구들. 이거는 누구나 당연히 아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공부할 때는 조금 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고 흘러가는 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만 긴장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124에 의문사 투부정사가 있고 그리고 125에 to 126에 enough to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12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다가 필기를 어디다 해야 되나? 자, 여러분, 포스트잇 준비할까요?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잇이나 좀 노트 필기 같은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작은 공간에 대충 썼다가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문장에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는 요 투부정사 있죠. 얘는 우리가 동사에서 나왔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와 별개로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to가 나와요. too. 여러분, to는 너무 뭐뭐한 또는 너무 뭐뭐하게 이렇게 뒤에 t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줘요.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할게.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자, 너무 뭐뭐한이란 to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너무 뭐뭐한 부사가 나오면 너무 뭐뭐하게 요런 말이에요. 얘는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적어. 좀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뭐가 오냐면 to 부정사가 단독으로 오진 못하고 to 부정사 구가 와서 문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에서 그 결국 to 부정사 구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지금 자, 여기 봐봐. 여기 to 부정사구에 not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never이 들어가 있거나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단지 앞에 있는 too가 약간 부정의 의미로 뭐 이런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없어도 뭐뭐 할 수가 없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형용사하거나 너무 부사해서 투부정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9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se pants, these 다음에 복수 왔죠? 이 팬츠들이 are 뭐뭐입니다. 뭐냐면 자, 빨강이 너무 강조할게. tight가 형용사죠. 꽉 끼는. 너무 꽉 껴요. 그래서 그 결과 to wear 뭐예요? 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을 수 없다. 신기하죠?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어때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뭐뭐에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 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번에 알아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장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요게 지금 not이나 never이 없어서 부정의 의미인지를 단번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문장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to가 부정의 의미인 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뒤에 not이나 never이 없기 때문에 얘를 좀 풀어줄게요. 뭐로 바꾸느냐? so로 바꿔줍니다. 자,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옵니다. 그럼 이때 so도 이런 말이지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자, 빨강이 할게요. 빨강이 중요합니다. 대시 나옵니다. 어머, 쌤. 얘는 뭐야?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지.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that 뒤에 뭐가 오냐면 주어가 옵니다. 아, 그 다음 또 뭐가 오냐면 동사가 오는데 할 수가 없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an't 과거일 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couldn'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봐봐. 여기서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can't나 couldn't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가 원형으로 온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 파랑이 접속사 대시 쓰여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 그리고 접속사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또 하나의 절, 두 개의 절로 문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문장을 풀어주면 이렇게 투부정사에 없던 not이나 never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주어가 이걸 할 수 없구나라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659번을 요거 공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대로 씁니다. These pants 따라와. 그 다음에 are 그대로 갑니다. 조동사 그대로 가지. 그 다음에 to 대신에 뭘 쓴다? so를 씁니다. 자, so는 긍정, 부정 다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tight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절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을 쓸게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다가 주어를 뭐를 써야 되나? 라고 이제 물음이 딱 뜨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냐. 자, 그러면 윗문장에서. 아니, 그 바지를 입는 사람을 누구로 할래? 그 정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여기서 나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입을 수 없다인 can't나 couldn't 가운데 얘가 지금 현재니까 can't가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where이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 수가 없는지를 써야 되겠는데 뭘 입을 수 없니? 바로 앞에 있는 these 팬츠를 입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these 팬츠가 나와 있고 여기도 these 팬츠가 나와 있어요. 원래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hese 팬츠를 대명사, 대무로 바꿔야 됩니다. 자, 돼요?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보자. 주어, 동사, to, 형용사나 부사. 너무 뭐뭐해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없다. 얘를 같은 말로 바꿀 때 주어, 따라와, 동사, to가 so로 바뀌어. 형용사나 부사는 그대로 내려와. 자, 새로운 절을 시작해야 돼. 접속사 that을 넣었어. 그 다음에 주어 나와야 돼. 근데 주어는 잘 찾아. 이 주어는, 이 주어는 해석을 해서 잘 찾자. 방법이 없다. 잘 찾아보자.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니까 can't나 couldn't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띄고 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선생님 잘 봐요. 얘들아 잘 봐, 잘 봐. 일로 와. 화면으로 들어와. 집중해. 선생님 여기 지금 to 형용사나 부사 투부정사 구를 썼을 땐 이 뒤에다가 댐 안 썼잖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거를 so 형용사나 부사 that 그 다음에 절로 바꿀 때는 왜 that을 쓰는 댐을 왜 써요? 이거 그러면 문장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얘들아 잘 봐요. 잘 봐, 잘 봐, 잘 봐. 간다. 집중. 자, 여기 these pants부터
여기 where까지가 한 문장이야. 하나의 절이요. 하나의 절 안에서는 반복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이미 these pant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봐봐. 아까 쌤이 대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절과 하나의 절, 두 개의 절이 만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여. 그럼 여기 봐봐. 대을 사이에 두고 these pants are so tight. 이 바지 너무 꽉 껴! 라고 하는 하나의 절과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입을 수 없어 라는 또 하나의 절이 왔잖아. 얘는 별개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됨이 없잖아? 그러면 무엇을 입는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지. 돼요? 그래서 접속사 대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석을 했을 때 빠지는 단어가 없도록 주의하자. 어렵네요. 어렵다, 어려워. 자,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 앞에 투나 형용사 부사가 와. 봐봐. 투부정사 구 앞에 투나 형용사 부사가 오면 너무 뭐뭐해서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는 이런 의미다. 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반드시 암기를 하겠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660번, 661번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해석을 쓰시고 같은 문장으로 바꾸세요. So that can't 이렇게 바꾸세요. 얘도 해석을 하시고 여기를 같은 문장 so that can't로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to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to 용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니네 포스트잇 준비해라. 아니면 노트 꺼내세요. 자, 활용을 금지한다지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충분한의 뜻을 갖고 있는 enough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가 이끄는 구가 나와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enoug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해석을 하면 충분히 뭐뭐한 또는 충분히 뭐뭐하게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nough는 여러분 긍정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기 때문에 to 부정사 구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업이 와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가 와요. 그러면 인업 자체가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형용사 하거나 충분히 부사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할 수 있다. 긍정으로 옵니다. 자, 이상하죠? 선생님! 이거 진짜 복잡스럽네. 아까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to가 왔잖아요. 그래서 to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얘는 또 왜 enough가 뒤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선생님들은 아유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으면 다 시험에 갖다 내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enough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이하게 형용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충분한 이런 말이 되죠? 아이고, 지금 에어컨 물소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enough가 부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형용사가 뭐뭐한이고 부사가 뭐뭐하게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자, enough가 충분한이라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따라라라
enough가 나온 다음에 enough가 수식을 해주는 명사가 나온다. 요렇게. 근데 부사는 명사가 아니라 누구를 꾸며주냐?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자기 자신이나 뭐 문장 다 꾸며주지 않니? 그래서 이럴 때는 자, enough가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로 가요. 자, 요렇게 그래서 enough가 명사 앞에 오면 아, 형용사로 쓰였구나.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 뒤로 가면 아, 이거 부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아, 나 그동안 형용사나 부사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 자, 헷갈리는 사람은 야, 오늘 수업하고 외울 거 진짜 많네. 딩동댕동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요대로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2번 값세다. 그녀가 말이죠. is 뭐뭐인데요. 자, enough 뒤로 갔죠?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가 뒤로 갔어요. 해석하면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긍정이죠. 그녀는 충분히 나이를 먹었지. 자, 뭐 하기에? To drive, 운전하기에. 그러니까 그녀가 충분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운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좀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디디. 자, 주어는 그대로 오고 동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문장을 풀 때 아까 여기 봐봐. 아까 to 용법처럼 이 아이가 so 아까 to 용법이 so that can't나 couldn't로 바뀌었죠? 이번에 enough도 so랑 that을 사용할게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그죠? 그래서 얘 다음에 so가 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enough는 뒤로 가고 to나 so는 앞으로 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접속사 that이 옵니다. 자, 접속사 됐다음에 항상 뭐가 온다? 주어 동사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오냐면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자, 할 수 있다니까 이 동사 자리에는 뭐가 옵니까? can이나 과거일 때는 could가 와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가 원형으로 와서 문장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So,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could나 can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친구들. 지금 접속사 that을 사이에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완전해야 합니다. 빠짐이 없어야 돼요. 단어나 해석에. 자, 그 다음에 대부터 끝까지도 또 하나의 절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완전한 절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단어나 해석에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투투와의 차이점을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봐봐, 친구들. 아이고. So that can't나 couldn't 절과 절. 자, 얘를 다시 보면 자, so that can이나 could 절과 절. can이나 could가 오면 enough로 바꿔야 되는 거고 can't나 couldn't가 오면 to구나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도 같은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she는 그대로 쓰고요. is는 그대로 씁니다. enough는 뒤로 가지만 so나 to는 앞으로 가야 돼요. So old. so를 썼어요. 그녀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 자, so가 너무라고 해석이 되지만 긍정, 부정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접속사 대시 오고요. 접속사 됐다 하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빠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봐 또 할게. to를 so that can't나 couldn't로 바꿀 때 쌤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요 주어 있잖아. 주어는 문장을 해석해서 찾아라. 요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잘 봐요.
enough to를 so that can't로 바꿀 때, 아이고, 요 주어는 친구들 역시 해석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법이 아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참고사항으로 나올 거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우리 애기들아. 인이 박히도록 해야 돼. 이게 문장 구조를 구성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법이지, 생각을 하면서 영작을 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서술형과 논술형 시대에 딱 들어맞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자,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윗문장을 보니까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그녀라는 걸 알았어. 자, 그녀가 운전을 할 수 있다죠. 그런데 지금 얘가 is니까 여기가 can. 자, to drive에서 to가 빠지고 동사 원형 drive가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She is so old. 그녀가 나이가 좀 들었어. She can drive. 그녀는 운전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봐봐. 얘처럼 뒤에 뭐 댐이나 이렇게 또 뭐가 붙지 않아도 요 자체로 의미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she is so old라는 이 절이 완전하고 she can drive. 요 절이 완전해서 뒤에 딴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문장마다 요거를 so that, can't, couldn't로 바꿨을 때 뒤에 이거를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를 제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네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정, 논술형, 상호술형 시대에 꼭 필요한 문법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663번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해석을 쓰고 같은 문장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있나 볼까? 팁을 잠깐 볼게요. 자, t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고 투부정사 구가 오는 것을 직역하면 자, 투부정사 하기에 뭐뭐한이라서 뭐뭐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래요. 이거 했잖아. 그러면 자, enough 다음에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가 뒤로 와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가 충분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다. 됐고. 자, 문법 플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어디 읽어볼까? 자,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것.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형용사 부사 다음에 인업이 오는 것.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거 뒤에도 의미상의 주어인 for 플러스 목적격이 쓰일 수가 있대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니까. 여러분, for 플러스 목적격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당연히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준비 시작. You walk too fast for me to follow. 자, 보시면 너 말이야. walk, 걷는데, 자, too fast, 너무 빨리 걸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for me,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 그래서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빨리 걸어. 이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얘 정리할 때, 노트 정리할 때 요거 같은 문장 만들어 쓰세요. So that can으로 알겠죠? So that can't.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자, the clothes, 그 옷들이 뭐뭐인데, 자, big이 먼저 왔고, in업이 뒤로 왔어요. 충분히 커. 그래서 내가 뭐 하기에, 입기에, 그 옷들이 내가 입기에 충분히 커. 괜찮아. 요렇게 긍정의 의미죠? 자, 그 해석은 됐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바로 앞에 온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온다. 지난번에 했던 거라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얘도 노트 필기할 때 so that can으로 같은 문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밑에서도 여러분 2번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한 다음에 같은 문장으로 바꾸시고 3번 문장도 해석을 한 다음에 같은 문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영상 안 보고 드립다 지 맘대로 하는 친구들은 같은 문장으로 안 바꿔온 거 티가 나겠지? 집중한 친구들은 잘 바꿔올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논술형, 서술형 시대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 투부정사를 사용한 투투, 그 다음에 enough to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요거를 먼저 필기를 하세요. 얘를 먼저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닛 보케블러리를 정리를 하고 간단히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히 쓰고 투투를 so that 절로 바꾸고 투투를 해석 쓰고 소대절로 바꾸고 요거 해석을 쓰고 소대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 노트 필기한 것도 옆에다가 소대절로 바꾸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해석을 하고 소대절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틀어서 우리 마지막 구문으로 갈게요. 자, 지금 영상 멈추고 쌤이 하라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하자. 이것도 말을 안 듣고 여기서부터 막 노트 정리하고 하면 또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아유 공부를 했겠다라고 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유 그런 거 볼 때마다 쌤이 엄청 속상해요. 여러분 얼른 정리하세요. 자, 정리가 다 되고 교재까지 푼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의문사 투부정사로 오면 돼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의문사 how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해야 하는 방법이겠죠? 이거 중요하다. 자, 의문사 where 다음에 투부정사 어디에서 해야 할지. 자, 의문사 what 다음에 투부정사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사 when 다음에 투부정사 언제 해야 할지. 그래서 해보니까 의문사 투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추가로 조금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후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가 오면 이거의 투두는 얘들아 투부정사라는 의미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얘를 다시 써볼게. 짜증내지 말고 의문사 후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which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러면 어느 것을 뭐뭐 할지 뭐 요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빨강이로 하겠습니다. 띵띵띵. 사실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에휴, 법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죠? Y 다음에 투부정사는 쓰지 않아요. 신기하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트로에서, 이거 인트로야.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의문사에 따라 할지, 요렇게 쓰인다. 요거는 내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명사처럼 쓴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1. 주어, 2. 목적어, 3. 보어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문 바로 갑니다. 이 의문사 투부정사를 절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번엔 안 할게요. 자, 친구들 걱정 말고 이번엔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655번 예문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 don't know what to wear tomorrow. 자, 나는 말이야. Don't know. 잘 모르겠어. 자, 뭘 모르겠어? 의문사 what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죠? 그래서 내일 무엇을 입을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거는 what to do, where tomorrow가 돼요. 그럼 얘는 문장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에 지금 주어도 없고 동사 없죠? 주어 없지. 동사가 아니라 얘는 투부정사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번 먹게. 여러분도 물 마시면서 편하게 공부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의문사 투부정사 구가 문장에서 이제 목적어로 쓰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되나요? 요거를 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살짝만 보세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morrow.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요. 왜냐면 뭐뭐 해야 할지를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에 문법 시간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천일문도 문법인데, 천일문은 우리가 좀, 그동안 배웠던 걸 복습하고 문장을 위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656번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자, 문장 구조를 분석하세요.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해석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의문사, 투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한지 써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것도 노트 정리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요 내용을 잘 암기를 한번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투부정, 요거 푸는 거는 숙제 안 나갈 거예요. 투부정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BOOK를 보면 북이라고 바로 아는 것처럼 이제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든 다 여러분 걸로 정확히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 명사 역할, 의미상의 주어도 아셔야 되죠? 형용사 부사 역할, 투부정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 투투, 인업투, 의무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 말하는 필수 문법은 다 들어가 있고 심화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괴롭지만 여러분 힘든 거 왜 몰라요? 괴롭지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